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추천 알고리즘부터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놀라운 그림을 그려내는 생성형 AI까지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즉 AI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대체 AI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왜 어떻게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심지어 창조까지 할 수 있는 걸까? AI가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마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거대하고 신비해 보이는 AI의 핵심 원리를 최대한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AI란 무엇인가? 흉내 내기에서 시작하다. 먼저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AI는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방입니다. AI의 초기 목표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이면 B를 하라는 식의 수많은 규칙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입력했죠. 이를 심볼릭 AI 또는 규칙 기반 AI라고 부릅니다. 1997년 체스 챔피언을 이긴 IBM의 딥블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딥블루는 체스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전문가가 입력한 전략 규칙에 따라 최적의 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규칙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고양이를 인식하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으며 털이 많다. 하지만 이런 규칙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없었습니다. H32. 현대 AI의 심장 학습하는 기계, 머신러닝 H3. 그래서 과학자들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규칙을 가르치지 말고 데이터 경험을 주고 스스로 배우게 하자. 이것이 바로 현대 AI의 핵심 원리인 머신러닝, 즉 기계 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은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수없이 보면서 둘을 구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답지 레이벌을 가진 선생님 슈퍼바이저의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에게 이 사진은 고양이야 정답, 저 사진은 강아지야 정답처럼 수많은 문제와 정답 세트를 줍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고양이 사진의 공통적인 특징 패턴과 강아지 사진의 공통적인 특징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답이 없는 새로운 사진을 봤을 때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이건 80% 확률로 고양이네라고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팸 메일 필터가 대표적인 지도 학습의 예입니다. 수백만 통의 스팸 메일 정답과 정상 메일 정답을 학습한 AI가 새로운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것입니다. 둘째,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지도 학습과 반대로 정답지가 없는 날 것의 데이터를 AI에게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AI는 이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짓거나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 AI에게 주면 AI는 A그룹 고객들은 주로 아침에 커피를 사고 B그룹 고객들은 주말에 스포츠 용품을 많이 사네처럼 고객들을 비슷한 성향끼리 자동으로 분류 클러스터링합니다. 기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도 이런 비지도 학습 원리를 활용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런 영상도 좋아하더라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셋째,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강화학습은 보상과 벌점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잘하면 간식을 주고 보상 못하면 제지하는 벌점것과 똑같습니다. AI는 어떤 환경 속에서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보상을 받아 그 행동을 더하도록 학습하고 결과가 나쁘면 벌점을 받아 그 행동을 피하도록 학습합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 ALPHAGO가 바로 이 강화학습의 결정체입니다. 알파고는 바둑 규칙 환경 안에서 수백만 번 스스로와 대국 행동을 두면서 이기는 수보상는 강화하고 지는 수벌점는 피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신의 한 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H33. AI의 뇌를 만들다.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H3. 자, 그럼 AI는
대체 어떻게 이 패턴들을 학습하는 걸까요? 그 학습을 실제로 수행하는 엔진, 즉 AI의 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 아터피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처럼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 누란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흉내낸 수학적 모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공신경망은 여러 개의 층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입력층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여러 은닉층을 거치며 복잡하게 처리된 후 출력층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딥러닝, 디프러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딥러닝은 이 중간의 은닉층을 아주 깊게 디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인공신경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고양이 사진을 인식하는 과정을 딥러닝으로 설명해 볼까요? 맨 처음 입력층은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즉 수많은 픽셀점 정보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이 점들을 조합해 단순한 선이나 가장자리를 감지합니다. 두 번째 은닉층에서는 이 선들을 조합해 눈, 코, 귀 같은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층에서는 이 형태들을 조합해 고양이의 얼굴이나 몸통 같은 부분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여러 층을 거치며 정보가 점점 더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조합된 후 마침내 출력층에서 이것은 95% 확률로 고양이다 라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AI는 더 복잡하고 미세한 패턴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머신러닝이 얕은 층을 사용했다면 딥러닝은 수백 개의 깊은 층을 사용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더욱 유사하게 고차원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H34 창조하는 AI 생성형 AI의 원리 H3 최근 몇 년간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챗봇 챗GPT나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AIDALL-미드저니가 바로 그것이죠. 이전에 AI가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데 그쳤다면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성형 AI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특히 언어 모델 GPT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은 문맥한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은행뱅크에 갔다는 문장에서 뱅크는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그가 강둑뱅크에 앉았다에서는 강둑이라는 뜻이죠. 과거의 AI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 전체의 문맥을 파악해 뱅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억 개의 문장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와 확률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씨가 정말 이라고 입력하면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뒤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 좋네요. 또는 흐리네요. 같은 단어를 예측해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림 AI 역시 마찬가지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텍스트와 고흐의 그림 스타일을 연결하는 패턴을 학습했다면 두 가지를 조합해 새로운 그림을 생성해냅니다. H35 결론 AI는 마법이 아닌 데이터와 연산의 산물 H3 오늘 우리는 AI의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초기 AI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AI는 머신러닝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라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강력한 엔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는 결코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I의 모든 판단과 창작은 결국 인간이 설계한 정교한 수학적 모델 알고리즘과 인간이 제공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따라 AI가 편향된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데이터 편향성, 딥러닝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도 존재합니다. AI는 인류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AI라는 거대한 기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